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널널한 개발자입니다. 오늘은 2022년 11월 17일 정오입니다. 점심시간이니까 뭐 식사하러 또 여기저기 이동하고 계시는 분도 있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 시간이 많이 없는데 이 메일에 대해서는 빨리 답변을 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없는 시간을 쪼개서 마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제목도 길을 잃은 7년차 개발자에게 드리는 저의 조언으로 하였습니다. 말 그대로 제 그냥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분의 상황을. 네, 그래서 좀 많은 분들에게 어떤 참고가 될 만할 것 같아서 좀 시간을 내봤습니다. 우선 질문을 주신 분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경력은 이제 7년 차니까 이제 6년 이상의 실무적인 경험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첫 번째로 이제 비전공자시고 국비 과정. 그러면 아마 이제 6개월 정도 뭔가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뭐 자바 백엔드 SI 자바 개발자로 SI 업체 취업했다라는 거 보면은 뭐 아마 백엔드 개발을 하신 것 같아요. 백엔드 개발을 하셨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뭐 뻔하죠. 이제 스프링, 그 다음 뭐 이제 데이터베이스 뭐 RDBMS 뭐 배우셨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맨날 그 CRUD 게시판 좀 짠 다음에 이런 거 하나 간신히 해보고 아마도 취업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고 SI 사업에서 지금 딱히 언급은 안 하셨는데 글로 미뤄봐서 한 4-5년 정도 SI 사업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경력을 인정받으셨나봐요. 보안회사로 이직을 하셨어요. 이거 굉장히 특이한데, 왜 특이한지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근데 이제 여기 가서 이제 자신이 이제 나는 물경력이다, 젠장,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약간 좀 시쳇말로 이런, 나 어떻게 해야 돼 지금, 그렇게 방황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분이 왜 방황을 하고 있을까, 그게 중요한데, 이게 이제 보안 쪽을 하다 보면은 항상 생기는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보안 분야의 개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대부분의 경우 실력들이 출중합니다. 그리고 그 뭐 웹에서는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른바 뭐 풀스택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웹의 기술 스택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왜 스택으로 표현하는지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의존성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기술 스택 전반을 다 다룬다. 뭐 프론트면 프론트, 뭐 백엔드면 백엔드, 뭐 그런 풀스택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보안 개발을 하는 쪽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 웹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풀이 아니라 그냥 올라운드 플레이어 비슷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 해요. 근데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네트워크 기반 보안 관제 플랫폼을 유지보수하고 계신데요.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뭐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보안 관제 쪽이면은 이게 일단 GUI가 이게 좀 나름 현란해요. 그래서 이 GUI 화면 개발하는 부분을 뭘 하시는 것 같아요. 그 GUI가 다 웹으로 돼 있어요, 요즘은. 그래서 이 웹으로 뭔가가 다 하다못해 방화벽 같은 보안 장치라고 해도요, 이 장치를 조작할 때는 옛날에는 뭐 터미널로 접속해서 뭐 복잡하겠지만 지금은 이것도 다 웹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웹 개발은 웹 개발이기는 한데 정확히는 웹이 아니라 어떤 솔루션 개발인 거죠. 네, 그런 형태. 근데 이 보안이라는 게 한 가지 또 특성이 있어요. 이런 관제 쪽으로 넘어가면 뭔 특성이 있냐면, 이 관제 자체가 SI적 성격을 띌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플랫폼이라고 해서 만들어져 있긴 한데, 이 플랫폼을 도입한 어떤 환경에 따라서 계속 뭔가를 바꿔야 돼요. 그 조직에 맞게. 근데 그런 부분들이 특히 GUI에 집중되죠.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업의 솔루션의 코어라고 할 만한 어떤 기능들이 있겠죠? 그럼 이런 기능들이 1개, 2개, 3개, 4개, 여러 개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을 통제할 수 있도록 뭔가 인터페이싱 해주는 게 있는데,
근데 지금 제가 웹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웹서버가 여기 올라가야 돼요. 근데 이때 많이 쓰는 게 뭐냐면은 그 엔진엑스를 많이 써요. 이걸 이용해서 죄송합니다. 제어를 하도록 하는 건데 왜 그러냐면은 일단 이 엔진엑스가 오픈소스인데다가 여기에다 C++ 기반의 코드를 추가해 가지고 기능을 어펜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웹서버에 액티브엑스 컨트롤 붙이듯이 뭔가 더 추가 작업을 통해 가지고 기능을 확장한다거나 뭐 이러기가 좋거든요. 왜냐면 이 코어라는 것들이 주로 이제 다 네이티브 코드로 되어 있다 보니까 C++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게 그걸 직접 콜하고 뭐 응답받고 이게 하기가 아주 좋거든요. 그리고 이제 웹은 인터페이스는 웹으로 되어 있으니까 UI는 이제 싹 다 웹으로 개발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이런 어떤 제품이라는 게 이런 플랫폼이 항상 늘 잘 작동할 것이냐? 아니죠. 예, 그렇게 세상이 쉽게 돌아가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튼 이제 이런 상황이다 보니 보통의 경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엔진엑스에 붙는 모듈 같은 걸 개발해보고 이제 이런 걸 해보신 분들은 웹 개발이라고 하는 걸 C++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저도 해봤고 그게 가능해요. 이런 게 이 서버 자체를 만들어 버리니까 뭐 여기서 뭐 다른 걸 논하고 이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SI 사업을 하셨으면은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오타네요. 기획서요. 기획서가 있을 거고 그거에 대한 설계서만 보고 이제 기계적으로 웹 개발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SI 사업의 구조적 특성상 그랬을 것이고, 그러니까 자기가 하던 것만 잘하면 돼요. 그러니까 SI 사업에서는 기술적인 뎁스보다는 빠르게 뭔가 대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웹의 성능 이슈라든가 뭐 운영 환경에 대한 기반 지식 이런 게 많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로드 밸런싱 얘기도 해야 되고 뭐 덤프 분석도 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나는 그걸 못한다. 그것이 이제 좀 걱정이신가 봐요. 그리고 본인의 경력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스프링 기반의 자바 개발을 4년 하셨고요. 그거 가지고 또 1.5년 하시고 뭐 각자 이런 거 블라블라 플랫폼을 활용해서 1년에서 6개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대요. 그러다 보니 내가 이제 정체성이 혼란이 오는 거죠. 내가 이제 말이 좋아 누가 보기엔 와 너 그럼 풀스택 개발자네? 라고 우와 해줄 텐데 정작 본인은 하긴 하는데 하면서 자괴감에 빠진 거예요. 하긴 하는데 깊이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차라리 프론트만 죽어라 해가지고 프론트 영역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쪽 부분만으로 뭔가를 했을 테면 지금은 좀 더 편해졌겠죠. 그렇지 않고 온갖 걸 다양한 걸 다 하다 보니까 개발 일정 따라가기가 여기에 너무 힘드셨던 거죠. 그러니까 원론은 모르고 운영체제도 모르고 컴퓨터 구조론도 잘 모르겠고 이런 거에 대해 아는 것이 없고 그냥 맨날 주먹구구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주먹구구식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 구글 선생님께 여쭤봐가지고 여기서 나온 거 보고 이제 따라해서 뭐 집어넣고 결과적인 측면에서 어떤 기능이 작동하면은 됐다고 넘어가 버리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내가 정말 실력이 있는 거가 맞나? 라고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이 코드를 내가 구글에서 검색해서 결과를 가져와서 적용까지는 시켰는데 이 검색 결과로 얻어낸 거를 내가 분석을 한다거나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기간 내에 빨리 개발해야 되니까 붙여서 돌아가게만 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드 샘플이 작동 원리가 어떻게 되지? 이게 왜 되는 거지? 별로 고민을 할 필요도 없고 그럴 시간적 겨를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갖다 붙이는 건 잘 하는데 그걸 내 실력이라고 스스로 인정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실력이 멈췄다. 여기서 성장이 멈췄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제일 힘든 부분이 저는 여기 있다고 봅니다. 우선은 보안 용어 같은 거 아마 시큐어 코딩 정도는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시큐어 코딩이라는 것도 그래요. 이거 제대로 교육받으려면은 한 40시간 정도 받아야 돼요. 그 일주일 내내 하루 8시간씩 막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마 SI 업체 다니셨으면 중소 혹은 중견 업체였다라고 쳐도요.
이 시큐어 코딩을 체계적으로 거기서 가르쳤을 리도 없고, 이거 교육을 국가에서 해주는데 나 그거 갈게요 라고 일주일 가면 안 돼요? 그럼 안 보내줄걸? 네, 그럴 겨를이 어딨어. 지금 하나라도 코드를 더 짜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못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취약점 대행인이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알 수도 없고, 어느 정도 이제 그 구글링을 통해서 이제 그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은 결국은 이제 그 나중에 그 시큐어 코딩 검사 보고서라는 걸 제출을 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라도 뭔가 하시긴 하셨을 거예요. 거기까지. 근데 이제 문제는 나는 이거 보고서 쓰기도 힘들어 죽겠고 이 내용도 이해가 안 가서 힘들어 죽겠는데 이게 이제 최악의 상황인 거죠. 이게. 왜냐면 이제 웹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쉽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C나 C++ 계열 전문 개발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웹이라고 하는 걸 대단히 별로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뭐 C++ 개발자지만 웹이라고 하는 것이 기술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어려울 거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은. 그냥 스킬에 뭔가 좀 이렇게 요령의 문제지 근본적으로 이해할 건 사실 없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 보니까 웹 개발은 쉽다라고 생각하죠. 이게 무슨 말 같은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컴퓨터 공학 박사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박사식이나 했으니 얼마나 많이 아시겠어요. 뭐 특히 자기가 일어난 연구 분야에 대해서 뭐 어마어마하겠죠. 근데 이분 보고 저기 그 PC 조립할 줄 알아요? 라고 물으면 그 얼마 황당했어요. 그거랑 컴퓨터 PC 조립하는 건 뭔 상관이야, 그죠? 그건 박사 입장에서 그래요. 문제는 뭐냐면은 박사 같은 사람들이 이제 그 한마디로 이 PC 조립 얘기를 했는데 웹 개발을 약간 그렇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뭐 그렇다고 막 태도, 그러니까 그건 그 사람 인식의 문제이긴 한데 어쨌든 자기가 되게 어렵고 골치 아픈 걸 하다 보니까 웹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술 자체가 워낙 뻔하다. 그러니까 뭐 그건 쉬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막상 이 박사라는 사람 데려다가 아 그래? 쉽지? 그래 그럼 너가 공부 한번 해가지고 웹앱 개발해봐 그러면 프로토타입까지는 잘 만들어요. 진짜 빠른 속도로. 그래서 그걸 딱 보면은 겁을 먹어요. 아 진짜 제대로 배운 애한테 내가 실력으로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무리가 안 돼요. 저런 사람들은 거의 열의 9은 정말 마무리를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책 보고 뭐 해보고 이런 내용이네 그렇군 보고 따라하고 금방 해. 근데 그 어쨌든 이제 앞서 어떤 솔루션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솔루션이라고 하는 게 뭐 공짜도 아니고요. 이게 이 플랫폼 유지보수 한 다음에 그러면은 이거는 고객사 입장에서는 뭐 하나만 안 돼봐 난리 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프로답게 멋지게 잘 만들어야 되는데 그 마무리를 이 박사들은 절대 못해요. 모든 박사님들이 다 그러시진 않겠지만 제가 만나본 수많은 뭐 박사님들 많이 봤는데 뭐 교수님 박사님 대부분의 경우 마무리가 안 됐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이 상황이 저는 그 질문 주신 분의 상황 중에 제일 안 좋은 원인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압박감이 지금 그래서 심하고 뭐 힘들다 이런 말 하고 계시고 있거든요. 그 이전 고민이 보통에 이제 한 7년 차 정도 들어가면은 이때는 갑자기 뭘 고민하냐면 그러니까 3년 차 때는 사실은 대략 이때 사춘기가 와요. 직장인 사춘기가 와요.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7년 차로 넘어갈 때 또 그 비슷한 현상이 나요. 7, 8년 차에서. 왜 그러냐면 이때부터 직급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대리 정도밖에 안 되니까 내가 뭐 잘못해도 뭐 위에 과장님이 뭐 어떻게 되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내가 이제 과장 이상으로 올라가. 그래서 뭔가 이제 소위 책임이라는 걸 내가 져야 하는 단계로 상황으로 딱 올라가게 되면 그때 또 진짜 고민하게 되거든요. 내가 말 그대로 책임을 져야 하니까. 네. 그리고 내 밑에 직원들을 이끌고 뭔가를 내가 해나가야 되잖아요. 그들이 뭔가 못할 때 내가 방향도 열어야 되고 이런. 그러면 그 책임감이 막중하니까. 근데 이제 사실 그 뭔가 일이 안 풀린다라는 것의 대부분은 트러블 슈팅이거든요. 뭔가 상황이 오류가 났어요.
근데 왜 났지? 이거 왜 이러지? 그러면 이제 능력 있는 개발자면 와가지고 아 그거 말이야 이거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근데 쉽나요? 그게 어렵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내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하셨고, 나는 좋아서 한 게 아니라 생계를 위해서 개발자가 된 경우인데 이 길을 계속 가야 되나 좀 후회가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군 전환을 해야 되는지 뭐 이런 얘기들을 하셨는데, 우선은 이제 결론을 그냥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직을 하시는 것도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 직군 전환 하시는 것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 할 수 있다면 휴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휴직을 좀 하시라.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여유가 된다면 한 1, 2개월이라도 휴직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지금 상황은 제가 보기에는 막 따라오느라고 정신없이 달리신 것 같거든요. 뭐 이제 하나를 깊이 있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것이 없는 것 같아 속상하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 생각을 지금 한 20년째 하고 있습니다. 20년 이상. 예, 저는 지금도 제가 별로 남은 게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딱 부러지게 웹 개발을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커널 조금 만지다 말아서 전문가가 되지도 못했고, 뭐 시스템 프로그래밍 정도는 조금 하긴 하는데, 뭐 이제와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MFC 같은 거나 잘하고 있고, 저는 얼마나 우울할까요? 네. 남은 것 같이 없는 것 같아 속상하다라는 것은 한 가지의 그 반증입니다. 뭐에 대한 반증이냐면, 이게 열심히 살아왔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산 사람일수록 늘 어떤 부족함에 시달려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뭔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뭔가 결핍감이 항상 있는 거죠. 뭔가가 부족한 거예요. 뭐가 결핍된 거지? 그것을 항상 목마르게 느껴요. 그래서 이게 어느 수준까지 일정 수준이면은 사실은 인생을 건강하게 사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개발자로서. 하지만 제가 제일 걱정한 게 이제 이 상황이었거든요. 주변 동료들이 이런 인식을 가진 게 딱 눈에 보인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다면 이직도 고민하시라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직도 한번 고민해 보셔라. 이직도. 어쨌든 이 보안이라는 분야는 정말 할 게 많고요. 그리고 책임질 일도 늘 하여튼 더럽게 많이 생겨요. 거기에 이제 뭐 법적인 이슈까지 따라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를 견디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물론 본인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내가 저들을 뛰어넘어 보자. 내지는 남을 따지지 말고 내가 이걸 몰랐어. 공부 좀 할까? 뭔가 채워 넣어서 해결할 수도 있겠죠. 시간은 걸릴 겁니다. 근데 그럴 이유가 있을까? 근데 저는 이 개발자를 계속 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 정도가 지금 그 이 우울하고 속상한 이것이 원인이 된 걸일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어쨌든 개발자로서 역량이 떨어지는 분은 절대 아닌 것 같아요. 그 뭐 이렇게 잘 하니까 이것저것 다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SI 사업을 하면서도 잘 하니까 이것저것 시켜요. 프로젝트 망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잘 넘어오신 거 맞거든요. 근데 다만 막판에 너무 센 데를 가셨어요. 왜 보안 회사를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보안 업체에서는 어쨌든 C, C++ 계열 개발자들이 더 우대 받아요. 이 동네는. 근데 거기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개발 잘한다는 사람들은 다 네이티브 개발자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은 약간 좀 뭐 이렇게 TW 직군, 그러니까 테크니컬 라이터 직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로 전환해가지고 개발이 아닌 약간 다른 영역을 가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본인의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돌아보기 위해서라도 잠깐이라고 쉬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개발자로서 그 지금 저한테 질문을 주신 분이 어떤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이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어요. 평균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상위 뭐 어쩌고 이런 것까지 뭐 나 정말 잘난 사람 그건 아니더라도 역량이 제가 보기엔 충분히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주변의 사람들이 문제야, 지금. 본인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여기가 문제예요, 여기. 예, 어쩌다가 왜 이런 회사를 가셨을까? 이게, 예. 그러니까 그 나쁜 회사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주변 환경이 이제 이렇다 보니까 아마 근데 좀 어느 정도 분명히 잘 하니까 가셨을 텐데, 네, 그래서 더 본인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좀 더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마저 정리하면요. 1번 할 수 있으면 이직보다는 잠깐 휴직을 저는 1번으로 권해드리고 싶어요. 잠깐만 쉬셔라. 그리고 지금 하루하루를 버티듯이 이렇게 1년을 보내셨다고 했는데 그거 1년 아무나 못 버텨요. 그만큼 본인 역량이 되니까 거기까지 온 거예요. 그걸 사실을 인정한다고 치더라도 한 가지 더, 이 부족함이나 결핍이 내가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분명히 넘었다라고 지금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정말인지 아닌지는 저는 이 질문 주신 분을 더 긴밀하게 만나서 뭐 얘기를 좀 해보고 이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정확한 상황까지는 모르잖아요. 아직은 그래도 견딜만 하신 것 같아요. 아직은 고통스럽지만 아마 그냥 힘들다가 아니라 아마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계신 것 같은데, 아마 역량이 어느 정도 되시니까 잘 참으면 넘어는 가질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왜 이직을 근데 말씀을 드리냐면, 혹은 직군전환 이 그러니까 이게 2번, 이직이 3번 정도 되겠네.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일단 지금 다니시는 회사가 그렇게 나쁜 회사는 아닌 것 같아요. 체계도 잘 잡혀 있고 뭐 직원 지원도 잘 해주는 것 같고, 그렇다 그러면 다니시는 게 좋겠는데, 정말 죽기 살기로 해서 나 이 개발자로 살아남을 거야 그럴 정도의 어떤 강력한 의지 같은 것은 조금 없으시지 않은가. 역량은 있으나 그 이상을 넘어가기에는 본인이 조금 의지가 조금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원인을 뭐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료들의 상황, 그들이 나빠서가 아니고요. 그분들이 좀 생각을 그렇게 하는 게 지금 질문 주신 분께 문제가 되는 거죠. 보통의 비전공자들이 6, 7년 차 때 겪는 대부분의 문제가, 나도 전공이라는 걸 했다면 내가 이런 지금 이 오늘의 고통 같은 이런 느낌이 좀 없었을 텐데. 저도 이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그래서 한 20몇 년째 하다 보니까 웃긴 게 뭐냐면, 뭐 이제는 뭐 전공을 했네 어쩌네 걔네랑 그 격차 같은 것도 잘 모르겠고, 일단 뭐 제가 보기에는 그냥 흔하게 겪는 과정까지는 아닐지 몰라도요, 누구나 어쨌든 한 번쯤은 이렇게 지나쳐 가야 할, 겪고 넘어가야 될 일에 지금 본인이 와 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고통스러우실 겁니다. 살아남으시려면. 그러나 만약에 이제 그 업체에서 하셨던 걸로 어딘가 이직을 한다면 좋은 곳으로 가실 수 있는데, 더 좋은 데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문제는 이제 또 개발자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본인이 개발자를 계속 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신다면 저는 좀 과감하게 직군전환도 방법이 될 거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개발을 계속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뭐 만화책 같은 데 보면은 뭐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다가 그걸 딱 극복하고 나면 전투력이 막 어마어마하게 상승하는 그런 뭐 드라마나 만화 많죠. 지금 상황 견디시기 힘드실 텐데요. 한 2년만 더 견디시면은 소위 실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디 가서 빠지지 않을 겁니다. 보안 쪽에서 개발자로서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을 수 있는 정도의 실력,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면 그 어디에서도 실력을 의심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금 고통스럽습니다. 그걸 넘어가는 과정 자체는. 그리고 만약에 SI 업체에 계속 계셨다고 한다면 매너리즘에 빠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SI 업체 다니면서 깊이 없이 뭐 이것저것 해오던 거 하다가 뭔가 하나를 이제 작정하고 깊이 파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뀐 거거든요. 근데 거꾸로 그때 SI 업체 다닐 때 이직을 하셨던 이유는 아마도 그게 싫었을 거예요. 이거 하다 저거 하다가 막 깊이도 없고, 그래서 싫어서 하나라도 제대로 파보자고 보안회사로 이직을 하셨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동안 이제 그러니까 알게 된 거죠. 내가 뭘 놓치고 살았는지. 그러니 당연히 고통이 수반됩니다. 그러나 이걸 좀 쌓아서 좀 넘어간다면 굉장히 더 역량 있는, 실력 있는 개발자가 되실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그 고민을 하세요. 내가 진짜 개발자로서 한 번 더 도약할 것이냐. 그래서 끝장 한번 볼까?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저는 이 고통을 한번 견뎌보시면 어떻겠느냐. 그러나 지금 당장 너무 힘들다면 잠깐 쉬는 것도 현명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도 부족하다고 느끼고 결핍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저 최근에 웹 개발 공부 시작했어요. 그래서 웹 프론트 쪽 좀 하고 있는데요. 뭐 백엔드도 좀 하고 있고 뭐 이것저것 쿵짝쿵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공부하잖아요? 그럼 당장 저 뭐가 제일 힘드냐면은 그놈의 이클립스 때문에 짜증나 미쳐버리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도구 쓰는 게 너무 힘들어요. 뭐 이런, 그러니까 환경이라고 할까요? 이런 환경 부분에서 제가 해왔던 게 아니다 보니까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가서 강사님 소리 듣고 대접받아야 되는데 여기로 딱 제가 이론은 다 알아요. 이론은 진짜 이론은 빠삭하게 하는데 근데 막상 도구 하나 뭐 하나 쓰면은 한마디로 초짜인 거죠. 초짜도 이런 초짜가 없어요. 그리고 저희 막 직원한테 막 물어보세요. 이거 맞아? 막 이러고 있거든요. 안 하던 거 하면 다 그렇습니다. 누구라도 그렇고 저도 예외가 아니고 질문자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힘드신 건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거다.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두서없이 제 의견을 좀 드려봤고요. 어떤 형태로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살아오신 거 맞고 역량도 꽤 충분한 비전공자로서 이만큼 살아남기가 정말 힘드셨을 겁니다. 일단 좀 그 점은 제가 고생하셨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조금 한 발 떨어져서 나를 돌아본 후에 뭔가 의사를 결정하시는 것이 어떠실까 라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어쨌든 좋은 결론을 좋은 상황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요. 꼭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